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추석 연휴의 시작, 어떤 이야기가 밥상머리에 올랐나요? 최근 잇따르는 분노 범죄와 혐오 범죄들, 언론에 보도되는 범죄자들의 발언과 동기를 듣다 보면 더 화가 치민다. 이런 분들 많던데요. 포토라인에 선 범죄자들이 일말의 반성은커녕 되레 당당하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랑삼아 말하고 이런 행동들이 여과 없이 방송사 카메라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뉴스를 보자면 제3자도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알 권리도 중요하죠. 하지만 폐륜적인 범죄조차도 낱낱이 보도되는 현실. 이게 정말 최선인 걸까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인권 감수성으로 어떤 뉴스를 분석해 볼까요? 예, 지난 9월 8일에 시민단체인 언론인권센터에서 강력범죄 사건 보도 사회 구조로 접근해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평 내용에 매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소개해드리고 이참에 강력범죄 사건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 잇따랐던 강력범죄, 이 언론인권센터는 어떤 점을 지적했습니까? 언론의 범죄 사건을 흥미로운 소재로 자극적이게 다루는 보도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먼저 살인 혐의 피의자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으로 인용하거나 범죄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보도 행태를 지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에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강윤성이 한 말을 그 제목으로 사용한 경우를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강윤성 역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나온 뒤에 기자들을 향해서 범행 동기를 묻자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보도를 똑바로 해라.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 라면서 욕설을 하기도 하고 취재진의 마이크를 손으로 차거나 발로 차는 등 굉장히 난폭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런 그의 행동과 말을 부각해서 보도했고요. 또 제목으로도 뽑았습니다. 언론인권센터에서는 서울신문 기사 제목을 사례로 들었는데요. 제가 추가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라는 식의 말을 제목으로 뽑은 언론사는 KBS, SBS, 채널A,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정말 많은 언론사들이 이런 식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네, 범죄자의 이 악마 같은 발언이나 태도를 언론에서 그대로 보도하는 것. 범죄자에게는 득이 될 게 있을까? 이렇게 보도하는 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보도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언론인권센터는 논평에서 이런 식의 보도는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우고 범죄자의 시각으로 범죄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범죄 사건 용의자에게 마이크를 주고 그의 서사를 부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이미 엠번방 사건 당시에 박사 조주빈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서특필됐잖아요. 네. 이때부터 아주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기억이 나네요. 저희도 이 코너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조주빈의 그 학창 시절 대학 동창, 그렇죠. 네, 이런 주변인들의 인터뷰까지 동원해서 어떤 정말 스토리를 만들어서 보도를 해서 비판이 일었었죠. 네, 이렇게 가해자의 특별한 개인사나 또는 그의 악마성을 부각하는 보도는 가해자 중심의 서사성을 부여하고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본질은 오히려 흐리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께서 작년 3월에 칼럼을 하나 냈는데요. 여기에서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의 일화를 소개했더라고요. 이 내용이 굉장히 유익해서 함께 공유해 봅니다. 2019년 3월 15일에 뉴질랜드의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반이슬람주의자이자 백인 우월주의자인 호주 국적의 한 남자가 총을 난사해서 17분간 총기 난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51명이 죽고 49명이 다치는 그야말로 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테러 명분을 알리려고 미리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요. 심지어 머리에 카메라를 메고 테러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습니다. 범행 직전에는 자신의 성명서를 인터넷에 올렸고 이를 저신다 아던 총리 등 70여 명의 사람에게 보냈다고도 합니다. 네. 이때 저신다 아던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테러를 저질러 악명을 얻으려 한 한낱 테러리스트이고 범죄자다. 나는 결코 테러리스트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테러범의 악명만 높아진다. 나는 범인을 이름 없는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저신다 총리는요. 범인이 법정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뻗들일 장소로 삼으려고 한다.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할 정도로 범인이 마이크나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도 테러 순간의 동영상이 퍼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네. 전자발찌 살해범 이 강윤성의 보도 내용과 좀 비교를 하면요. 네. 정말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네, 이게 비교가 되죠. 네. 이 테러리스트 사실은 이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엄청난 사건인데 네.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악명을 얻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런 총리의 발언.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 강윤성이 뭐 더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라는 발언을 두고 여러 언론에서 범죄심리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전했는데 네. 이런 심리 자체가 유명세를 타고 싶어서 하는 범죄자의 아주 전형적인 심리다. 네. 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네. 이 뉴질랜드 총리의 이런 대처는 범죄자의 심리를 정말 잘 간파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은 범죄 사건이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거나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 위주로 무조건 보도부터 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 보도가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는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자를 영웅으로 만들거나 더 나아가서 모방 범죄가 생길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하는 이런 자세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냥 당장 시민이 클릭을 할 것이냐에 집중하는 언론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강윤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욕하는 것, 사회를 탓하는 것 등을 거의 그대로 들려주는 수준으로 전달한 언론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동아일보 9월 1일자 보도는 제목이 더 못 죽인 게 한 17세 소년범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였습니다. 이런 보도처럼 강윤성의 그 범죄 행각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보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발생한 정말 강력 범죄죠. 네. 전자발찌 살해범 강윤성 사건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 보도를 보면 이 강윤성이 왜 이렇게 여성을 2명이나 연거푸 살해했나 이 범죄 동기에 대해서도 이 강윤성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받아서서 언론이 좀 오락가락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JTBC는 8월 29일 단독으로 여성 2명 살해, 성범죄 전과자, 성관계 거부해 죽였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어요. JTBC는 보도에서 취재 결과 강 씨가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강윤성이 그게 아니라 금전적인 이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대부분의 언론이 돈 때문에 범행이라고 따옴표를 쳐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을 이렇게 빠르게 확인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가 성관계를 거부해서였는지 돈 때문인지 지금 범죄자가 횡설수설하는 말을 그때마다 우리 국민이 실시간으로 알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은요. 서울신문, 국민일보, 뉴스원, 서울경제, 이데일리, 머니에스 등에서 속보라고 앞에 달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데일리 제목은 너무 황당했는데요. 속보, 마스크 낀 강윤성, 살해 동기는 돈 때문, 성관계 거부해서 살해 X라고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네. 굉장히 급하게 쓴 제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제목들을 보면 강윤성의 입에 기대는 언론의 행태가 정말 허탈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 매일경제는 9월 1일에 단독 인권침해 당했다. 적반하장 전자발찌 살인범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강윤성이 출소 이후에 자신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면서 언론에 제보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내용이, 이런 식의 가해자 서사가 정말 공익적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도하는 것일까? 그저 언론사의 클릭 장사에 도움이 돼서 이러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씁쓸했습니다. 네. 이런 그 강력범죄, 사회범죄 보도에서 또 하나 짚어볼 게 항상 이 범죄자들의 심리 상태나 정신질환 여부를 분석하잖아요. 네네. 네, 이번 강윤성 관련 보도에서도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이런 걸 진단하는 보도들도 많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침착하게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공식적인 결과를 내놓기 전에 이렇게 범죄자의 정신 심리 상태를 분석한다면서 여러 가지 병명을 언급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고 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런 보도 행태가 결국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가해자의 성격이나 병력 등 개인적 사유에 집중하게 한다. 그래서 네. 이것이 더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YTN의 9월 4일 보도 죄책감 없는 공격성, 강윤성 사이코패스일까? 라는 보도와 뉴시스 보도 등이 사이코패스인가 아닌가를 진단해보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질환 등을 연결하는 보도는 범죄를 특정 개인의 귀책 사유로 인식시킬 뿐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 언론인권센터의 지적에 매우 공감하고요. 이번 범죄 사건들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사회와 기관의 역할부재 그리고 수사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언론인권센터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강윤성 기사에 이어서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강력범죄 기사가 하나 있죠. 장인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 네. 정말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예, 지금 장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 범죄 사건을 정말 영화처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네. 범죄 도구인 1m의 일본도 장인 앞에서 라는 범죄 현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사건 당시를 떠오르게 하는 단서들을 필요 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지적인데요. 네. 반면에 이 보도에서 피해자는 굉장히 수동적인 그야말로 이제 가정폭력의 피해자 정도로만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 기사 제목 네. 일본도 장인 앞에서 이게 너무 강렬해가지고요. 네. 다른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경제는 피해자 지인이라고 밝힌 커뮤니티의 글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네. 범죄에 대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서 범죄 현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면서 폭력적으로 보도하는 것들은 좀 우려가 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우리 피해자를 위해서 이 강력하게 처벌을 해주세요. 라는 이제 호소를 하는 글들이거든요. 이런 글들이. 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취지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도에서 그것을 그대로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범죄 사건 보도에 있어서도 이런 커뮤니티를 여과 없이 그냥 퍼다가 담는 그런 보도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군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살해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기사 제목도 언급을 했지만, 네. 뭐 기사 제목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범죄 장면을 요즘에는 CCTV로 뉴스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부 블럭 처리를 하기로 하지만 사실 거의 다 어떤 장면인지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을지 짐작이 가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예, 이 CCTV 영상이 많이 확보되면서 폭력 범죄 장면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 1월에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과 지하철 안에서 남자 청소년이 노인 승객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대부분 인터넷판 보도에서 폭행과 폭언이 담긴 영상, 그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했습니다. 최근에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보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폐륜에 가까운 범행의 양상과 심각성을 보도하더라도 굳이 잔혹한 폭행과 폭언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으며 얼굴을 가림 처리하더라도 폭행 피해자를 동의 없이 부당하게 노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보도한 언론사 4곳에 주의 조치를 내린다. 이런 결과였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중에서 조선닷컴의 경우에는 전철서 노인 목조르며 처바, 가해자는 중일, 처벌 못한다고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여전히 이 화면을 웹사이트에 올려두고 있더라고요. 네. 사사는 영상을 일단 내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을 그대로 보고 있을 때 이 피해자는 얼마나 여러 번 계속 똑같은 그 어떤 공포를 느끼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하지 말았어야지 될 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트라우마가 네.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다가도 그렇죠. 꿈에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라서 정말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던데 네. 이렇게 영상이 계속 그 SNS를 통해서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 네. 당사자나 아니면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네. 정말 끔찍한 일인데 이런 일이 계속 이뤄지고 있군요.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범죄 보도를 전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 점검해 봤는데 범죄 가해자의 시각에서만 보도하는 이 언론의 선정성 이것도 문제지만요. 네. 우리 미디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보도를 접할 때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계속 언론사에게만 무언가를 요구했잖아요. 네. 언론사에게 가이드라인이나 보도 준칙을 만들고 지키라 이렇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언론사만 압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 더 진지하게 비판적인 자세로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제 그만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이 아예 그런 보도를 보시면 클릭을 하지 않으시거나 클릭을 해서 보게 됐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주시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이제 퇴근길에 책임지는 YTN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이죠.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먼저 이제 정면 인터뷰 코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월 6일 월요일 방송에서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제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사안에서 고발장 속 피입 고발인으로 적시됐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당시에는 이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밝혀진 내용들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진행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에 대해서 공안 전문가가 이제 손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이제 의혹으로만 나온 것에 대해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발언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 진행자가 좀 더 중립적인 태도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네. 고발사주 의혹, 지금 대선 전국을 흔들고 있는 커다란 이슈인데 당시가 아마 이 이슈가 바로 터지자마자였던 것 같아요. 사실 기반으로 한 질문과 답변이 좀 필요해 보였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다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9월 7일 화요일에 진행된 정면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날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정치권이 혼동에 휩싸였고요.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캠프 대변인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은 이번 대선과 관련한 큰 이슈이기도 하고
이제 그동안 이제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온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코너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9월 6일 방송됐던 여의도 정면 승부 코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이날은 이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정치 토론을 펼쳤는데 지난 모니터링 때와 달라진 점을 꼽자면 이제 진행자가 이전보다 최소한의 개입으로 이제 질문만 해서 이제 두 패널이 보다 더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토론 형식이다 보니 이제 패널 한쪽이 자신의 입장을 더욱 내세우려 할 때면 이제 한쪽의 발언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시간 배분 측면에서 아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토론에서의 시간 배분 문제까지 모니터해 주셨고요. 오늘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